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 한국만 시가기준 대주주 양도세 이슈의 방향은 2020년 10월 12일 오늘 출연분이고요. 자, 대주주 양도세 얘기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평소처럼 세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짝만, 아주 살짝만 끝에 멘트를 드렸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래서 일단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순서가 돌아오면은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항상 이제 방송할 때마다 처음에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실 중인 종목만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수익 중인 종목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좀 멘트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번에 9월 28일이었죠. 언제입니까? 이날이죠. 네, 9월 28일날 제가 월요일날 방송 출연해서 사실 그 전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한 2주 동안 이제 쭉 지수가 내려왔는데 2주 가까이 내려와서 제가 이날 월요일날 출연해서 자, 시장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저때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는데 14,000원 이하였으니까 지금 15,500원이니까 저때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수익이 만들어지고 계시겠죠. 얼마나 매수를 저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타이거 레버리지 뭐 되게 많은데 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상품들 중에 ETF 중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그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ICD 보겠습니다. 오늘도 빠지네요. 오늘 같은 날 딱 상승, 이제 월요일날 방송 출연하는 날 쫙 좀 올라와주면 되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수익 중이에요. 어제 수익 중이고 이 자리가 이제 이 수익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17,200원대 이 딱 20.58% 매물대 있는 이 정도에서 항상 밀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돌파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기업은 싸요. 쌉니다. 싸고 차트도 보시면은 저점만 닦았을 때 이미 우상향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상방 쪽도 보시면은 그래요. 누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이 밀집형이라 그러죠. 수렴형이라 그러는데 수렴을 하고 나면은 주가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 근처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좀 나와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뚫고도 올라가고도 남겠죠. 자, 아무튼 ICD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 제가 사실 이 밀릴 때마다 뭐 15,000원 이렇게 막 밀릴 때마다 매수 가능 의견 드렸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아마 수익이 진행이 중이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DBI텍 보겠습니다. DBI텍 되게 오랜만에 제가 멘트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고 43.59%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었어요. 좀 밀려가지고 지금 30%대 근처 지금 수익이 만들어지고 30% 초반으로 지금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잠깐 밀리는 거야 뭐 크게 우리가 염려할 바는 아니죠. 4만원대 돌파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DBI텍 되게 소개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많이 보시죠. 저희야 뭐 이미 하고 이미 수익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DBI텍을 많이 소개를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지금도 싸다는 거죠.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21선 딱 돌파하는 흐름 굉장히 좋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뭔가 위로 한번 빡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속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합병 얘기가 나오고 그날 쭉 올라가나 싶더니 바로 음봉 쫙 떨어지고 보합금 마감했잖아요. 좀 맥이 빠졌어요. 그날 좀 올라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날 좀 오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거의 뭐 V자보다 거의 더 각도가 높은 거의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양봉 만들면서 조근조근히 올라가는 게 사실상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해요. 물론 빨리 안 올라가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 터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무난하게 내려오고 무난하게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급등급락 또 물론 좋아하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급등급락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안전한 종목 상승 그리고 조정도 안정하게 내려오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올라갔던 반등하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속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뽑히면은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하고 전고점이 119,300원인데 저거 뚫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워낙 실적을 더 내는 기업이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좀 마음의 고생을 좀 시켜드린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사실 SK바이오팜을 처음에 내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는 제가 설정을 해놨지만 이 기관의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죠? 이런 시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SK바이오팜도 원래 단타 포트로 넣을까 할까 하다가 제가 장기 포트로 넣으면서 중간에 뭐 보호해서 물량 풀리고 하는 거는 뭐 감당하고 넘어가고, 혹시나 보호해서 풀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해서 물량 풀리고 그날 훅 밀리고 그 이후부터 사실상 거의 바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오늘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 신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지속홀딩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장기 포트로 신규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신일전자예요. 신일제약 아닙니다.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이제 살아나는 패턴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아까 봤을 때 1780원이었죠? 1780원, 85원 뭐 그쯤 이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내려와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본 기업은 1959년도 설립됐습니다. 오,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60년 넘었죠? 61년 됐죠? 와, 되게 뭐 기업 나이로 봤을 때 거의 환갑이 넘은 기업에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오래된 기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기업의 매력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뭐 잘 아시는 대로 선풍기, 선풍기를 이제 주로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이트, 그리고 백화점도 그렇고 대형 유통 뭐 할인 판매점이든 백화점이든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있는데, 백화점은 아무래도 그 수요가 좀 안 맞아서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대형 할인 유통 매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지역 소재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 기업과 오래 거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저는 어떤 거래처와 오래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 한 지 오래됐고 설립한 지도 오래됐다, 이거를 좀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게 있는데, 계속기업의 가정이 옛날에 제가 그 CPA 공부할 때 그때 어떤 그 학원 선생님, 그 회계사였던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다라고 하셨는데, 영어로 하면 고잉 컨선이에요. 고잉 컨선 해가지고 이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가정을 보통 회계학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계속기업 61년 동안 대단하죠? 그죠? 물론 이제 61년 된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긴 있는데, 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질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86%입니다. 계절 상품이라면은 선풍기, 그리고 하절기의 가전제품인 제습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난방 제품도 따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최근 실적이 지난 2분기 실적이었죠.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 영업이익은 147% 증가, 당기순이익은 221.5% 증가했습니다. 보니까요, 실적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본 화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금감원 전자홍씨 HTS에 가보시면요, 금감원 전자홍씨 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여기에 반기보고서, 아직 3분기 안 나왔기 때문에 반기보고서 이거를 클릭을 빡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반기보고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왼쪽에 연결 재무제표 클릭했는데, 연결 해당 사항 없음, 연결 대상인 기업이 없다는 거죠. 자회사 중에 연결 대상인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재무제표로 갑니다.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옛날 말로 BS죠. 밸런스 시트. 이거 아닙니다. 제끼고 포괄 손익계산서로 바로 넘어갈게요. 옛날 이름 손익계산서 IS죠. 인컴 시트. 자, 매출액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고 다 늘었어요. 다 늘었는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501억이었다가 696억까지 늘었죠? 근데 매출 원가가 357억에서 488억까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는 일단 장사를 잘했다 라는 얘기고, 매출 원가는 뭐냐면은 저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판매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 기업이 만약에 선풍기를 제조한다. 그럼 선풍기에 뭐 플라스틱 들어가야겠죠, 철 들어가야 되겠죠, 뭐 모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기타 등등등, 그거를 만드는 원재료, 재료의 모든 가격의 합을 매출 원가라 그래요. 정말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매출 원가는 뭐 프레임 가격이라든지 바퀴, 기타 등등등이 있죠? 그거의 가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네가 전체 판 거,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에 100억 매출 나왔다 해서 100억이 다 될 게 아니잖아요. 100억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팔았던 그 상품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 같은 부분들의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 빼야 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를 위해서 혹시 관리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빼야겠죠?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영업 내적의 어떤 이익 부분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매출 원가가요, 지난번 3개월에 얼마입니까? 지난번 3개월에 357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488억. 많이 늘었죠? 한 130억 늘었어요. 130억이 늘었는데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35억이었다가 65억, 거의 더블 가까이 늘었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매출이 꺾여요, 보통. 근데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출이 똑같은 수준을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만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케이스는 뭐겠습니까? 매출 원가를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부분, 혹은 판관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본 기업은 매출액도 늘었고 매출 원가도 늘었고 판관비도 늘었는데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장사 잘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제품도 많이 썼고 부품도 많이 썼고 판매비도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의 실적에서 거의 최상급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기 전에, 중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사실은 이제 보면은 선풍기가 보면 이제 집에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중국을 뭔가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까지 그 중국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최근에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중국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워낙 이제 신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집에 신일 제품 선풍기 하나 없으신 분, 아까 우리 방송 때도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앵커님도 집에 신일 선풍기 하나 있으시고 저희도 집에 신일 선풍기 하나 있고,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거의 하나씩 다 있다 싶을 정도로 이제 다 있으세요. 대표님 저 이제 다 있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선풍기들, 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좀 펼치고 있긴 해요. 근데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격 경쟁이라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넘어서 제품의 퀄리티로 이제 아무래도 승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싸다고 매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구매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요즘에 소비자들이. 그죠? 자, 기업 분석을 조금 더 해보면요, 시가총액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25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1459억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랑 시가총액이랑 비슷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매출액 이상은 시가총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9년도 매출액이 1459억인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50억이에요. 말도 안 되죠? 19년도 매출 기준으로 잡아주더라도 주가가 20%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올해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지금 제가 예상하는 매출액은요 2258억이에요.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이 1250억이니까 제가 예상하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2458억. 올해 예상 매출 정도만 시가총액이 만들어져도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올라가겠어야겠죠? 그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255억, 순이익은 242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5% 증가, 영업이익은 1493.8% 증가, 당기순이익은 462.8%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최근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가 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자기 주식을 최근에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처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얼마입니까? 한 주당 처분가액이 1625원에 처분했고요. 총 9억 7,500만원치 정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주 처분했다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왜 처분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상기 처분 주식은 신일전자 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되었으며 의무 예탁 기간은 4년입니다. 물론 4년 동안 이거 못 팔아가지고 좀 짜증나는 게 있긴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거는 자기 주식 처분하고 나서 회사 직원들한테 상여 지급 혹은 근로 의욕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좀 우리 회사 주식을 나눠주겠다. 단 4년 동안은 그건 못 판다. 이건데,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팜 때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사실 좀 다르긴 해요. 스탁 옵션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회사로부터 이렇게 주식 받고요, 바로 회사
퇴직해가지고 바로 팔아버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번에 SK바이오판도 사실은 이제 바로 팔아버리고 싶고, 게다가 올해가 넘어가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게 사실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사회적 문제예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의무회탁 기간 4년. 자, 주식 줄게. 4년 동안 회사 나갈 생각하지 마. 거의 이런 겁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회사를 바로 나가면은 매도를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디테일한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사주조합, 즉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상여 지급을 위해서 근로의 어떤 의욕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무상으로 출연했다.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기업의 어떤 내부 구성원이 직원들 잘 챙기는 기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 뭔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아까 1780원, 85원 근처였던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55원이 어느 자리냐면 대략 이 자리예요. 지난번 이탈하기 전 이 자리인데 1555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얘기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얘기, 일단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제 멘트를 하셨죠. 그래서 뭐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앞뒤 얘기 다 빼고 3억 원만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야, 가족합산 그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장중에는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장 딱 끝나고 나니까 아니, 가족합산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 가족합산 수정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10억 유지가 제일 좋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가족합산 없애고 5억 정도 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금액에 대한 부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액은 3억 고정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족 합산 수정은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게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에 계속 분석을 좀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제 준비도 못 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소액주주가 90%가 이제 늘었다고 하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로 좀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말은 올해 들어서 소액주주가 90%가 증가했다는 말은 올 연말에 언제든지 이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성향이 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보유 기준,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설정하는 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죠? 웬만한 국가들이 대주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든지 아니면은 전체 지분에 대한 퍼센트, 뭐 1%든 3%든 퍼센트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대주주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액 3억, 이건 조금 그렇죠. 또 지난 2012년도 이후에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평균적으로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올 상반기에 소액주주가 90%가 늘었으니까 거의 역대급 물량이 나왔다. 최근에는 뭐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 청원하고 나서 20만 명 넘고 청와대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청와대 답변이 나올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려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멘트는 좀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돈 많은 부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연말로 나올 대규모 매도세가 그리고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어려웠었던 3월 달부터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잘해서 올해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지금 괜찮은 수익률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연말 기준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 하면은 연말에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매도하는 개인들도 많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받겠습니까?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받는 거예요. 싼 값에. 저는 이 꼴이 좀 보기 싫은 겁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싼 값에 매입한 주식을 우리가 외국인 기관에게 더 싼 값에 또 넘길 가능성,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좀 알리기 위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수익률이 뭔가 이제 몰리는 매도 물량 때문에 잠깐 이제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 주식이랑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좀 비교해보면은 각종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 감면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많은 납세자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어떤 밸런스가 조금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청와대 어떤 멘트들 한번 기다려보고 멘트가 나오면은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준비해볼게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쪽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NS홀딩스 김성현 대표였습니다. 이번 한 주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